오늘 이야기는 한 가족의 김장날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그 결말을 먼저 보여주겠다. 한 여인이 양념통을 들고 며느리의 머리 위에 쏟아부을라 하며 소리쳤다. 이걸 감히 네가 버려? 며느리 최설인이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저는 그냥. 모든 것은 오늘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경상도의 한 오래된 시골집. 이 집은 30년 넘게 이 마을에서 김장으로 유명했다. 그 중심에는 박말순이 있었다. 69의 나이에도 그녀는 매년 김장철이 되면 며칠 밤을 새워가며 양념을 만들었다. 이 집안의 김치는 동네 잔치에도 빠지지 않을 만큼 명성이 자자했다. 박말순은 오늘도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했다. 배추를 절이고 물을 채 썰고 찹쌀풀을 정성껏 쑤었다. 젓갈은 직접 시장에 가서 골랐고 생새우도 싱싱한 것만 골라왔다. 고춧가루는 햇볕에 잘 말린 것으로 준비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만큼은 섬세했다. 말순의 남편 박만식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72의 나이답지 않게 건강한 체구의 그는 아내의 김치를 자랑스러워했다. 박만식이 말했다. 여보, 올해도 김치 맛이 기대되는구만. 작년 김치도 동네에서 난리였잖소. 말순이 대답했다. 올해는 더 맛있게 나올 거예요. 젓갈도 좋은 걸로 골랐고 생새우도 실했어요. 박만식이 말했다. 그런데 며느리가 오늘 온다며? 올해는 제대로 김장 배울라나? 말순은 잠시 침묵했다. 며느리 최설인.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그녀는 김장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참여한 적이 없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오거나 와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금방 자리를 떴다. 말순은 며느리가 자신의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라지길 바랐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글쎄요. 설인이는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오전 10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렸다. 며느리 최설인이 들어왔다. 37의 그녀는 세련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말끔하게 화장한 얼굴은 도시 여자의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표정은 싸늘했다. 말순이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와라, 설인아. 오늘 같이 김장하자. 엄마가 양념 다 준비해뒀어. 설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현관을 들어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설인이 말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김장을 왜 해요? 시대착오 아닌가요? 말순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대꾸했다. 그래도 집에서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잖니. 공장 김치랑은 비교도 안 되고. 설인은 대답 대신 비웃듯이 웃었다. 그리고 거실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다. 명품 가방을 옆에 던지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설인이 말했다. 솔직히 요즘은 마트 김치가 더 깔끔하고 위생적이에요. 집에서 담그면 손도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말순은 속이 쓰렸지만 참았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건 원치 않았다. 말순이 다시 말했다. 그래도 우리 집 김치는 맛이 달라. 일단 부엌에 와봐. 양념 보여줄게. 설이는 마지못해 일어나 부엌으로 따라갔다. 싱크대 옆 큰 통에는 말순이 며칠 동안 정성껏 만든 양념이 가득 담겨 있었다. 빨간 고춧가루와 하얀 찹쌀풀이 어우러져 윤기가 흘렀다. 젓갈과 생새우가 섞여 깊은 향을 냈다. 말순이 말했다. 이거 봐. 젓갈이랑 생새우 다 직접 준비했어. 찹쌀풀도 엄마가 직접 쓰고. 올해는 진짜 맛있게 나올 거야. 이 양념으로 김치 담그면 감칠맛이 정말 끝내준다니까. 설이는 양념통을 내려다보더니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코를 찡그렸다. 역겨운 냄새를 맡은 것처럼 고개를 돌렸다. 설인이 말했다. 이게 양념이에요? 젓갈 냄새 미쳤는데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다. 자신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양념을 며느리가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다니. 설인이 계속 말했다. 어머니네 김치는 젓갈 향이 너무 세서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손댄 적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냄새부터 별로예요. 말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정성을 이렇게 짓밟히다니.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우리 집 김치는 동네에서도 맛있다고 소문났어. 한 번만 먹어보면 내 생각도 바뀔 거야.
서리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마트 김치가 더 나아요. 깔끔하고 위생적이잖아요. 집에서 담그는 건 뭔가 비위생적인 느낌이에요. 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참았다. 오늘 하루 김장만 끝내면 되니까. 말순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돼. 엄마 혼자 할게. 서리는 대답도 없이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말수는 혼자 부엌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양념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정성인데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그런데 말수는 몰랐다. 며느리 서린이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을. 서린은 며칠 전 친정 엄마에게 부탁했다. 김장 양념을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오늘 그 양념을 가져왔다. 서린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잠깐만 자리를 비우면 그때 양념을 바꿔치기 하겠다고. 이 집안의 촌스러운 김치 맛을 바꿔놓겠다고. 정오가 되자 말수는 급히 외출 준비를 했다. 생강이 떨어진 게 생각났기 때문이다. 김장 양념의 생강은 빠질 수 없었다. 없으면 맛의 균형이 깨진다. 말순이 말했다. 설이나 엄마 잠깐 시장 다녀올게. 생강 좀 사와야 해. 혹시 배고프면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먹어. 설이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수는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설인의 눈빛이 달라졌다. 기회가 왔다. 설이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재빨리 밖으로 나가 차 트렁크를 열었다. 친정 엄마가 만들어준 양념통이 거기 있었다. 빨간 양념이 플라스틱 통에 가득 담겨 있었다. 설이는 양념통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다. 설인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싱크대 옆에는 말순이 정성껏 만든 양념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설이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결심했다. 어차피 시어머니 김치는 맛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게 낫다. 가족들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다. 설이는 말순의 양념통 뚜껑을 열었다. 진한 젓갈 향이 확 퍼졌다. 설이는 인상을 찌푸렸다. 역겨운 냄새였다. 설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걸 넣으면 가족들 위장병 난다니까. 못 먹을 걸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설이는 망설임 없이 양념통을 들고 부엌 옆 베란다로 갔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양념통을 기울였다. 빨간 양념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찹쌀풀과 젓갈, 생새우가 뒤섞여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말순이 며칠 밤 새워 만든 정성이 한순간에 버려지는 순간이었다. 설이는 부엌으로 돌아와 물을 틀어 양념통을 깨끗이 씻었다. 바닥까지 말끔하게 문질렀다. 양념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냈다. 그리고 친정 엄마가 만들어준 양념을 그 통에 옮겨 담았다. 색깔도 질감도 완전히 달랐다. 친정 엄마 양념은 조미료 냄새가 강했고 색도 더 선명했다. 하지만 설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시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양념을 다 옮긴 설이는 빈 플라스틱 통을 쓰레기 봉투에 숨겼다. 그리고 부엌을 둘러봤다. 흔적은 없었다. 완벽했다. 설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설이는 스마트폰을 들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설인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설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 너 믿을 수 있어? 내가 방금 뭐 했는지 알아? 친구가 물었다. 뭔데? 설인이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 양념 버리고 우리 엄마 양념으로 바꿔치기 했어. 엄마한테 양념 좀 해달라고 부탁했지. 여기선 아무도 몰라. 친구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설인도 깔깔 웃었다. 설인이 계속 말했다. 시어머니 양념은 진짜 역겨워. 다 하수구에 버렸어. 이제 우리 엄마 양념으로 김장하면 가족들이 훨씬 맛있다고 할 거야. 시어머니도 자기 양념인 줄 알고 좋아하겠지. 그런데 그때였다. 시누이 박진아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부엌 쪽을 보다가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다. 양념의 색이 엄마가 매년 만드시던 양념색과 달랐다. 박진아는 설인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긴 것 같았다. 박진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올케가 뭔가 했구나. 재미있겠는걸. 나중에 엄마가 알면 어떻게 될까? 박진아는 조용히 화장실을 다녀와서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다. 말순이 돌아왔다.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 것이다. 생강과 추가 마늘을 사왔다. 말순이 말했다. 다녀왔어. 생강이랑 마늘도 좀 더 사왔어. 서린은 재빨리 거실 소파에 앉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서린이 말했다. 네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말순은 비닐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싱크대 옆 양념통을 보았다. 순간 뭔가 이상했다. 양념의 색이 조금 달라 보였다. 질감도 아까와는 달랐다. 윤기가 덜했고 색이 더 선명했다. 말순은 양념통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다. 젓갈 향이 거의 나지 않았다. 대신 조미료 냄새가 강하게 났다. 화학 조미료 특유의 인공적인 냄새였다.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뭔가 잘못됐다. 분명히 뭔가가 바뀌었다. 이건 자신이 만든 양념이 아니었다. 말순이 거실을 향해 물었다. 설이나 혹시 엄마 나간 사이에 부엌에 들어왔니? 설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계속 여기 앉아 있었어요. 말순은 다시 양념통을 들여다봤다.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혹시 자신이 착각하는 건 아닐까?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흐릿해진 건 아닐까? 말순은 일단 침묵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말순이 조용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냄새가 이상하다. 박진아가 거실로 나와 상황을 살폈다. 이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설이는 몰랐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국을 부를지. 말순은 양념통을 들여다보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분명히 뭔가 바뀌었다. 색깔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질감도 달랐다. 하지만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신의 착각일까? 말순은 양념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봤다. 순간 얼굴이 굳었다. 이건 자신이 만든 맛이 아니었다. 젓갈의 깊은 감칠맛이 없었다. 대신 조미료의 인공적인 맛이 강했다. 단맛도 지나치게 강했다.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말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대체 무슨 맛이야? 박진아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말순의 표정을 보며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왜 그래요? 말순이 말했다. 진아야 이 양념 맛 좀 봐봐. 뭔가 이상해. 박진아는 양념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봤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다. 박진아가 말했다. 엄마 이거 엄마가 만든 양념 맞아요? 맛이 완전히 다른데요. 조미료 맛이 너무 강해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말순이 말했다. 나도 그래. 분명히 내가 만든 양념이 아니야.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것 같아. 박진아는 거실을 힐끗 보았다. 설인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박진아는 아까 자신이 본 것을 떠올렸다. 양념의 색이 달라진 것. 박진아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올케가 뭔가 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화장실 갔다 왔을 때 양념 색깔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며느리가 정말 자신의 양념을 바꿔치기 했단 말인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정성을 그렇게 함부로 버렸단 말인가?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그럴 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박진아가 말했다. 엄마 직접 물어보세요. 확실히 해야죠. 말순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다. 설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태연한 표정이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이나 엄마가 나간 사이에 정말 부엌에 안 들어왔니? 설이는 고개를 들어 말순을 보았다. 설인이 말했다. 네, 안 들어갔어요. 왜요? 말순이 말했다. 양념이 좀 이상해서.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달라. 설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설인이 말했다. 저는 모르는데요. 저는 계속 여기 앉아 있었어요. 말순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의심이 갔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때 박만식이 밖에서 들어왔다. 그는 마당에서 김장용통을 정리하고 있었다. 박만식이 말했다. 여보, 배추 다 절여졌어? 이제 양념 버무리면 되겠구만. 말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야 하는데 양념이 좀 이상해요. 박만식이 물었다. 뭐가 이상한데? 말순이 말했다. 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박만식의 얼굴이 굳었다. 박만식이 말했다. 뭐? 양념을 바꿔치기? 누가 그런 짓을 해? 말순은 설인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설인이 일어나며 말했다. 아, 답답하네. 제가 한 거 맞아요. 그래서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설인을 쳐다봤다.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라고? 내가 내 양념을 바꿨다고? 설인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설인이 말했다. 네, 맞아요. 어머니 양념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만든 양념으로 바꿨어요. 말순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을 것 같았다. 박만식이 재빨리 아내를 부축했다. 박만식이 화를 내며 말했다. 뭐? 내가 감히 우리 집 양념을 버려? 그게 무슨 짓이야? 설인은 비웃듯이 웃었다. 설인이 말했다. 무슨 짓이긴요? 솔직히 어머니 양념은 맛이 없잖아요. 젓갈 냄새 너무 심하고 비위생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나은 양념으로 바꾼 거예요. 말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눈에서는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타올랐다.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정성을 며느리가 이렇게 함부로 버렸다니.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그게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든 양념인지 아니? 엄마가 며칠 밤을 새워서 만들었어. 그걸 내가 그냥 버렸다고? 설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설인이 말했다. 그래서요? 정성 들였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머니 김치는 촌스럽고 질척해요. 너무 오래된 맛이에요. 박진아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박진아가 말했다.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동네에서도 소문난 김치라고. 설인이 비웃으며 말했다. 소문났다고요? 그냥 시골 사람들끼리 그러는 거지. 저는 솔직히 여태까지 보내주신 김치 한 번도 손댄 적 없어요. 냄새가 너무 나서요. 말순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말순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설인아, 내가 우리 집 김치를 싫어하는 건 알았어. 하지만 이건 아니잖니. 내가 며칠 동안 준비한 걸 그렇게 함부로 버릴 수 있어? 설인은 고개를 저었다. 설인이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앞으로 김장할 때 안 올 거니 부르지 마세요. 이 집 김치는 맛도 없고 체력만 낭비해요. 차라리 공장 김치가 더 맛있겠네요. 박만식이 소리쳤다. 박만식이 말했다. 뭐? 공장 김치가 더 맛있다고? 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야? 설인이 말했다.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공장 김치 먹어요. 집에서 담그는 건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예요. 게다가 위생도 의심스럽고요. 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며느리의 말이 너무도 잔인했다.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박진아가 화를 내며 말했다. 너 진짜 선 넘었다.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설인이 말했다.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요즘 시대에 집에서 김장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마트에서 사 먹지.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치는 말이다. 단순히 음식이 아니야. 이 집안의 전통이고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야. 그걸 내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니? 설인은 코웃음을 쳤다. 전통이요? 어머니 지금이 몇 년대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 해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한테 고생만 시키는 거잖아요. 박만식이 주먹을 쥐며 말했다. 너 지금 이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우리 집 김치는 3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인정받아왔어. 그걸 내가 함부로 평가할 자격이 있어?
서린이 말했다. 자격이요? 저는 이 집 며느리예요. 당연히 의견 말할 자격 있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김치는 제 입맛에 안 맞아요. 냄새가 너무 역겨워.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말순이 차갑게 물었다. 그럼 내 양념은 어디 갔니? 다 어디에 버렸어? 서린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다 쏟아버렸어요. 걱정 마세요. 깨끗이 치웠으니까. 그 순간 말순의 이성이 끊어졌다.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정성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니. 모두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니. 말순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리고 며느리가 바꿔치기한 양념통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다. 무거운 통이었지만 분노가 힘을 실어줬다. 말순이 양념통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서린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떨렸다. 박진아가 놀라며 말했다. 엄마 뭐 하시려고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린 앞에 우뚝 섰다. 그리고 양념통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다. 서린의 머리 위에 붓겠다는 듯이. 서린이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말순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가 내 정성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으니 나도 네 양념을 버리겠다. 네 머리 위에 부어서 말이야. 양념통이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빨간 양념이 서린의 머리 위로 쏟아질 것 같았다. 말순의 손은 떨렸지만 힘은 빠지지 않았다. 서린이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저는 그냥. 말순이 소리쳤다. 닥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정성을 쓰레기 취급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걸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어? 너도 똑같이 당해봐. 양념통이 더 기울어졌다. 이제 정말 양념이 쏟아질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 박만식이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 멈춰. 안 돼. 박만식이 재빨리 말순에게 달려가 양념통을 붙잡았다. 조금만 늦었어도 양념이 쏟아졌을 것이다. 박만식이 말했다. 여보 진정해요.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똑같아지잖소. 말순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똑같다고? 내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걸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년한테 이 정도도 못해? 박만식이 말했다. 그래도 안 돼요. 우리가 품위를 지켜야지. 말순은 양념통을 든 채 온몸이 떨렸다.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순이 말했다. 품위를 지키라고? 내 정성이 내 시간이 다 쓰레기통에 버려졌는데 나보고 품위를 지키라고? 박만식이 양념통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알아요. 나도 화가 나요. 하지만 이건 아니요. 우리가 바르게 대응해야지. 서린은 겁에 질려 소파 뒤로 숨었다. 방금 전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도 무서웠다. 박진아가 말했다. 아빠 말이 맞아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요. 말순은 양념통을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서린을 노려봤다. 너 오늘 큰일 났어. 내가 가만 안 둬. 서린은 소파 뒤에 숨은 채 떨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말순의 아들이자 서린의 남편 박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김장을 도우려고 온 것이었다. 박도연이 밝게 말했다. 다녀왔습니다. 오늘 김장이죠?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거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어머니 말순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아버지 박만식은 화가 나 있었고 누나 박진아는 분노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아내 서린은 소파 뒤에 숨어 있었다. 바닥에는 양념통이 거칠게 놓여 있었다. 박도연이 놀라며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이래요? 박만식이 말했다. 내 마누라가 엄마 양념 다 버렸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리고 자기 친정 엄마 양념으로 바꿔치기 했어. 박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봤다. 서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양념을 버렸다고? 서린이 소파 뒤에서 나오며 말했다. 응 맞아. 맛없어서 버렸어. 그리고 우리 엄마 양념으로 바꿨어. 근데 방금 시어머니가 내 머리에 양념 부으려고 했어. 정말로.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평소에 아내 편을 많이 들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박도연이 화를 내며 말했다. 설인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며칠 동안 준비한 거잖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설인이 말했다. 나는 그냥 더 나은 선택을 한 거야. 당신도 나중에 먹어보면 알 거야. 우리 엄마 양념이 더 맛있어. 박도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맛있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예의의 문제야.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설이는 짜증을 내며 일어났다. 에휴, 답답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오히려 가족들 건강 생각해서 한 거라고. 말순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건강 생각해서라고? 우리 집 김치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거니? 설인이 말했다. 젓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잖아요. 나트륨 과다 섭취예요. 말순의 주먹이 떨렸다. 온몸에 힘이 들어갔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박만식이 재빨리 말했다. 좋아. 그럼 맛으로 승부하자. 내 친정 양념이랑 우리 집 작년 김치랑 비교해보자. 그래도 내 양념이 맛있으면 내가 인정하겠어. 설이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봐요. 우리 엄마 양념이 훨씬 맛있을 테니까. 말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입을 꾹 다물었다. 대신 눈빛으로 며느리를 노려봤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말순이 낮고 차갑게 말했다. 좋아. 맛으로 얘기하자. 그게 제일 공평하니까. 각오해라.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될 것이다. 박진아는 어머니의 차가운 모습을 처음 봤다. 엄마, 제가 준비할게요. 박진아가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작년에 담가둔 김치를 꺼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선했다. 김치 냉장고에 잘 보관해뒀기 때문이다. 설이는 소파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자신만만했다. 친정 엄마의 양념이 훨씬 맛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시어머니의 구식 양념 따위는 비교도 안 될 것이다. 시아버님, 우리 엄마 양념으로 김치 한번 담가봐요. 그럼 확실히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러자. 공정하게 하는 게 좋겠어. 박만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정한 대결이 되어야 했다. 그래야 며느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박진아가 부엌에서 배추를 꺼내왔다. 잘 절여진 배추였다. 그리고 설인의 친정 양념을 들고 나왔다. 자, 올케 양념으로 김치 좀 버무려 볼게요. 그럼 확실히 비교가 되겠죠. 박진아는 설인의 친정 양념을 배추에 버무리기 시작했다. 양념을 바르면서도 인상을 찌푸렸다. 조미료 냄새가 너무 강했다. 그리고 색깔도 부자연스러웠다. 선명한 빨간색이었지만 어딘가 인공적으로 보였다. 말수는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다. 저 양념으로 자신의 김장을 망치려고 했다니. 다 됐어요. 이제 맛 비교해 볼까요? 박진아가 두 접시를 들고 나왔다. 하나는 방금 버무린 김치였고 다른 하나는 작년에 담근 말순의 김치였다. 두 김치는 보기에도 확연히 달랐다. 작년 김치는 색이 깊고 윤기가 흘렀다. 숙성이 잘 된 김치의 모습이었다. 반면 방금 버무린 김치는 색이 선명하긴 했지만 인위적으로 보였다. 마치 색소를 넣은 것처럼. 자, 이제 모두 앉아서 맛을 봐보자. 공정하게. 박만식이 가족들을 거실 테이블 앞에 앉혔다. 말순, 박만식, 박도연, 박진아 그리고 설인까지 모두 둘러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두 접시의 김치가 놓여 있었다. 먼저 설인이 친정 엄마 양념으로 만든 김치부터 먹어보자. 박만식이 젓가락으로 방금 버무린 김치를 집었다. 그리고 입에 넣었다. 순간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너무 짰다. 입안이 찌릿할 정도로 짰다. 그리고 단맛이 지나치게 강했다. 조미료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화학 조미료 특유의 인공적인 맛이었다.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맛이었다.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 박만식은 재빨리 휴지를 꺼내 뱉어냈다. 그리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이게 무슨 맛이야? 도저히 못 먹겠어. 박도현도 용기를 내어 먹어봤다.
그리고 바로 인상을 찌푸렸다. 이건 아닌데. 너무 자극적이야. 입안이 얼얼해. 박도현도 재빨리 뱉어냈다. 그리고 물을 마셨다. 입안에 남은 조미료 맛을 씻어내려고 했다. 박진아는 한 입 먹고 바로 얼굴을 찌푸렸다. 못 먹겠어. 조미료 맛밖에 안 나. 게다가 왜 이렇게 달아? 김치에 설탕을 얼마나 넣은 거야? 박진아도 휴지에 뱉어냈다. 그리고 혀를 내밀며 괴로워했다. 설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가족들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자신은 분명히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정 엄마가 만든 양념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을까? 박만식은 작년에 담근 말순의 김치를 집었다. 이제 작년에 한 김치 먹어볼까? 박만식은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다. 순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 이거지. 이 맛이야. 깊고 깔끔한 맛이었다. 젓갈의 감칠맛과 채소의 신선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짜지도 달지도 않고 모든 맛이 균형 있게 어우러졌다.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맛있었다. 아니, 오히려 숙성되면서 더 깊은 맛이 났다. 박만식은 천천히 씹으며 감탄했다. 이게 진짜 김치 맛이었다. 박도현도 어머니의 김치를 먹어봤다.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졌다. 와, 역시 엄마 김치가 최고야. 이건 정말 비교가 안 돼. 박도현은 계속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조미료 맛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칠맛이었다. 젓갈과 채소가 만들어낸 깊은 맛이었다. 박진아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김치를 씹었다. 우리 엄마 김치가 진리지. 이게 진짜 김치 맛이야. 올케 양념이랑은 차원이 달라. 가족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말순의 김치가 압도적으로 맛있었다는 걸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설인의 친정 양념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설이는 점점 불안해졌다. 모두가 시어머니의 김치를 칭찬하고 있었다. 자신의 친정 양념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뱉어냈다. 올케도 먹어봐요. 직접 맛 비교해보세요. 박진아가 설인에게 두 김치를 권했다. 설인은 망설였다. 하지만 먹어볼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설인은 떨리는 손으로 친정 엄마의 양념으로 만든 김치를 집었다. 그리고 입에 넣었다. 순간 얼굴이 굳었다. 너무 짰다.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짰다. 그리고 단맛이 너무 강했다. 조미료 맛이 혀를 자극했다.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설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친정 엄마의 양념에 자신이 단맛이 필요하다고 설탕을 더 넣었고 색이 선명해야 한다고 고춧가루를 더 넣었다. 그리고 감칠맛을 위해 조미료도 넣어 양념의 균형을 깨트렸던 것이다. 설이는 급히 김치를 휴지에 뱉어냈다. 그리고 물을 마셨다. 입안의 짠맛과 단맛을 씻어내려고 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말순의 작년 김치를 집었다. 입에 넣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깊고 풍부한 맛이었다. 균형이 완벽했다. 짜지도 달지도 않고 모든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젓갈의 감칠맛이 은은하게 퍼졌고 채소의 신선함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숙성되면서 생긴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시어머니의 김치가 압도적으로 맛있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시어머니의 김치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 어때, 설인아? 맛봤지? 말순이 차갑게 물었다. 설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설인을 쳐다봤다. 설이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과 굴욕감이 밀려왔다. 박도현이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할게. 엄마 김치가 훨씬 맛있어. 아니, 비교 자체가 안 돼. 설인이 양념은 도저히 못 먹겠어. 그 말이 결정타였다.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 아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다. 설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김치가 훨씬 맛있었다. 그럼 이제 확실해졌네.
우리 집 김치가 압도적으로 낫다는 게. 박만식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서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수는 서린을 노려봤다. 분노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맛으로는 이겼지만 며느리가 자신의 양념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서린아.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서린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다. 말순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다. 네가 버린 건 단지 내 양념이 아니야. 말순이 천천히 말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말순의 말에 집중했다. 내 정성, 내 시간, 그리고 이 집안의 전통을 짓밟은 거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서리는 점점 작아졌다. 김치는 말이다. 가정의 뿌리다. 그 뿌리를 너가 짓밟았어. 말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린의 가슴에 박혔다. 서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완전히 패배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굴욕뿐이었다. 말순의 통렬한 한마디가 거실에 울려 퍼진 후 침묵이 흘렀다. 서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손은 떨렸다. 박도연이 아내를 향해 돌아섰다. 평소에는 아내 편을 많이 들었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서린아, 너 정말 너무했어. 박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린은 남편을 보았다. 남편의 눈빛이 낯설었다. 도연아, 나는 그냥 엄마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양념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게 그냥이야?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야? 박도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서린은 움찔했다.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다. 너는 엄마의 정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김치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집 전통이 뭔지도 몰랐어. 그저 내 멋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행동했어. 박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정말 실망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무례한 사람인 줄 몰랐어.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남편의 말이 너무도 아팠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자신이 틀렸으니까. 박만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린을 향해 걸어왔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린아, 너 나 좀 따라와. 네? 서린은 놀라서 시아버지를 보았다. 박만식은 안방을 가리켰다. 저 방으로 들어가자. 할 말이 있어. 박만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 남은 말순과 박진아, 박도연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박만식이 며느리를 따로 부른 건 심각한 훈계를 하기 위해서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안방 안에서는 박만식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화가 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너는 이 집 며느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박만식은 서린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다. 시어머니의 정성을 쓰레기 취급한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김치는 우리 집안의 자부심이고 전통이야. 그걸 네가 함부로 무시했어. 서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후로 많은 걸 참아왔어. 김장 도와주지 않는 것도 김치를 안 먹는 것도 다 이해하려고 했어. 하지만 오늘 네가 한 행동은 선을 넘었어. 박만식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네가 만약 우리 집 김치가 싫으면 안 먹으면 돼. 하지만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바꿔치기 할 권리는 없어. 그건 우리 가족 모두를 모욕한 거야. 서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너는 네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해. 박만식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 너는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해. 그리고 앞으로 김장 때는 무조건 참여해서 배워야 해. 우리 집 김치 담그는 법을 제대로 배우라고. 네, 알겠습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만약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박만식의 경고는 단호했다. 서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다. 5분 후 안방 문이 열렸다. 서린이 먼저 나왔다.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박만식도 뒤따라 나왔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서리는 거실로 걸어와 말순 앞에 섰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서리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다. 저는 김치가 뭔지도 모르고 어머니의 노고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도 몰랐어요. 제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순은 며느리를 내려다봤다.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서리나 고개 들어.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너는 오늘 큰 교훈을 얻었어. 김치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야. 가족의 정성이고 전통이고 사랑이야.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며느리가 될 수 없어. 말순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너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래.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서리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말순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좋아. 이제 그만 울어. 네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나도 용서할게.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박진아가 휴지를 건넸다. 그때 서린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전화가 온 것이다. 화면을 보니 친정 엄마였다. 서리는 놀라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서리나 지금 시댁이지? 내가 급히 전화했어. 친정 엄마의 목소리는 급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까 너의 시누이한테 전화 왔더라. 내가 만든 양념 때문에 큰일 났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야?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진아가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던 것이다. 엄마 그게. 서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친정 엄마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 내가 시어머니 양념을 버리고 엄마 양념으로 바꿔치기 했어. 뭐? 내가 시어머니 양념을 버렸다고?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린아 너 미쳤니? 그게 무슨 짓이야? 엄마 나는 그냥 시어머니 양념을 버리다니.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통에? 친정 엄마는 분명히 박진아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다. 너는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나는 네가 그런 용도로 쓸 줄 몰랐어. 그냥 김치 담그는데 참고하라고 만들어준 거였는데. 친정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금 당장 시어머니 바꿔줘. 내가 직접 사과할게.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말순에게 건넸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통화하고 싶대요. 말순은 스마트폰을 받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저예요.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친정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 딸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냥 양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줬을 뿐인데 그런 용도로 쓸 줄 몰랐습니다. 친정 엄마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다. 사돈댁의 정성을 버리고 제 양념으로 바꿨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딸이 무례한 짓을 벌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말순은 전화기를 들고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사돈댁도 모르고 하신 일이니 괜찮습니다. 다만 서린이가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타이르겠습니다. 친정 엄마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다. 말순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서린이가 앞으로 잘한다면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말순은 스마트폰을 서린에게 돌려줬다. 서린은 스마트폰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친정 엄마마저 사과했다는 게 너무도 부끄러웠다. 박만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선언했다. 좋아. 이제 일은 끝났어. 서린이가 진심으로 반성했으니 우리도 용서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다. 말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모두가 말순을 따라갔다. 말순은 김장용 큰 통을 꺼냈다.
그리고 김치 양념 재료들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박진아가 물었다. 새로 김장을 시작할 거야. 제대로 된 양념으로.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엄마, 제가 도울게요. 박진아가 재빨리 다가왔다. 박도현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저도 도울게요. 서리는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말순이 서린을 돌아보며 말했다. 서린아, 너도 와. 이제부터 제대로 배워. 서린은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다. 말순은 손짓으로 서린을 불렀다. 김치 담그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해. 그래야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서린은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말순 옆에 섰다. 말순은 새로운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다. 젓갈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찹쌀풀을 넣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김치는 말이다. 말순이 양념을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담아 진심으로 담는 거다. 말순의 말은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서리는 시어머니의 손길을 지켜봤다.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손길이었다. 김치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화나 있으면 김치도 맛이 없어.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야 맛있는 김치가 나와. 말순은 양념을 다 만든 후 배추에 바르기 시작했다. 서린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따라했다. 이렇게 골고루 발라야 해. 한쪽만 많이 바르면 안 돼. 말순이 서린에게 가르쳐줬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배웠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가족들은 함께 김장을 마쳤다. 큰 통에는 새로 담근 김치가 가득 담겼다. 말순은 김장독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김치는 말이다. 가족의 정성이고 사랑이고 뿌리야. 말순은 며느리 서린을 돌아봤다. 서린은 열심히 배추를 씻고 있었다. 말순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며느리도 조금씩 배워갈 것이다. 김치가 뭔지 가족이 뭔지 전통이 뭔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진짜 며느리가 될 것이다. 김장독 안에는 가족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도 함께. 오늘 이 집에서는 큰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며느리는 큰 교훈을 얻었다. 가족의 전통과 정성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순은 마지막으로 김장독 뚜껑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좋아. 이제 끝났다. 올해도 김장 잘했어. 가족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다. 긴 하루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